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되게 재미난 뉴스가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돼서 후행해서 아마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코인데스크가 아니라 CNBC거든요. 근데 미국 법원이 SEC보다 그레이스케일을 선호하는 법원 판결.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트코인 ETF가 곧 출시될 수 있습니다. 출시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SEC가 45일 이내에 물론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니까. 그래서 시간 끌기가 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분위기상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ETF 승인이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한편으로 하거든요. 이게 단기적인 어떤 그냥 이슈성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레이스케일 GBTC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현물 ETF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코인들도 후행해서 ETF 선물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알트코인들도 이제 후행해서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이 기사가 나왔어요.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고, 축하한다는 의미를 어떤 그런 언급을 했었고, 왜냐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DCG 그룹에서 2015년 말기에 투자한 게 코인베이스예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USDC를 찍어내는 서클사도 사실 DCG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몇 마디 더 이제 드릴게요. 그리고 GBTC라는 이 상품 있잖아요. 파생 상품 있잖아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이게 지금 프리미엄이 예전에 이제 마이너스 30%였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7%로 줄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줄어들 가능성도 전면 배제 못하고, 만약에 그런 신호가 나온다면 ETF 승인에 조금 한 발 한 발 가까이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GBTC 승인, 만약에 이게 스팟 ETF가 된다면 후행해서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뭐 호라이젠, 뭐 스텔라 루멘 지캐시, 뭐 기타 등등, 여기엔 뭐 XRP가 없긴 하지만 얘는 번외적인 인물이니까, 여기 이거를 다 통솔하는 번외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좀 이따 이제 아주 중요한 뉴스거리를 제가 XRP 투자자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아마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대중을 일시적으로 놀리기 위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상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은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XRP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부터 좀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조사를 하다가 좀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있고, 9월 29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정된 뭐 승리 파티를 한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명확한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하게 됐고, 자, 어쨌건 커뮤니티의 승리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고생했어, 뭐 이런 의미에서 했다고 하는데, 뭐지 이게?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분의 이 현재는 이제 X라는 계정이 있죠. 요거 이제 전에는 트윗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면서 X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추종하는 사람들이 589명이에요. 딱 589명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 589명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만화 중에 심슨 만화에 589달러가 있어요. XRP가 589달러 찍을 거야,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숫자가 위로 아래로 바뀌지도 않아. 589명, 그리고 심슨 만화에 XRP가 589달러 찍을 거야. 589달러를 환율로 환산하면 77만 원입니다.
XRP가 개당 77만 원이다. 현재 환율로 하면. 예. 이게 이렇게 간다고 100% 보장은 못해요.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근데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재밌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건 XRP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단계적인 이상한 뉴스에 막 휘둘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저는 이제 BTC나 ETH 위에 있는 놈이 XRP고, XRP가 전체를 다 싸잡을 거다라고 저는 예전서부터 이제 계속 그 개념이 정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개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저는 증명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는 코인 DCX라고 이 코인베이스가 투자한 인도 거래소예요. 네. 바이낸스가 투자한 건 이제 WRX랑 거래소죠. 근데 여기 보면 약세장으로 인해 일자리 12%가 감소했다. 세금 부담 때문에 뭐 이런 기사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만약에 인도 부과되는 세금이 30%에서 만약에 하락을 해서 20 몇 프로로 하락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인도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 미디어에 그냥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거에 너무 막 인도 시장에 관해서 그렇게 다 그거를 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객관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뭐 IMF나 맥킨지 컨설팅 이런 자료를 근간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제가 보니까 USDC를 좀 많이 뽑아내려고 여기저기 지금 수도꼭지를 다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USDT만 뽑아져 나오는데 어느 순간 USDC와 PYUSD라는 이 새로 생긴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런 유동성이 어느 순간 저는 증가돼서 가상자산 시장에 부스팅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구조를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서클사가 코인베이스하고 같이 만들어내가고 있어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X라는 플랫폼도 가세를 해서 서클, 코인베이스, X, 페이팔까지 연합해서 이 사각구도가 형성됩니다. 이게 아마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향후 여파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서클사는 DCG하고 사실 관련이 있어요. 베리 실버트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근데 이 서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누구냐면 블랙록과 피델리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엄청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체인을 통해서 USDC를 뽑아냅니다. 이더리움, 알고랜드, 솔라나, 사람들이 이제 망했다고 하는 이제 솔라나, 그리고 스텔라 루멘, 트론도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이제 그러죠. 절대 망하지. 그리고 헤드라 해시그래프, 아발란체, 플로우, 마틱 토큰, 일명 이제 폴리곤, 아비트럼 해가지고 이제 10개 체인이죠. 요 부분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보시면 되고, 브릭스 서밋이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 뭐 달러화다 이러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피상적으로 공중파 레거시 금융에 있는 사람들은 뭐 위에나가 무슨 기축통화가 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브릭스는 위에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확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브릭스는 보세요. 10월까지 첫 인도 루피 본드 발행을 목표로 한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여기서 채권을 빼냅니다.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내고 각국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빼내는 CBDC가 아니라 1차적으로 피아트 머니를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서로 교환 거래를 해요. 근데 여기서 달러는 배제돼요. 그 다음에
그 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CBDC들이 교환 거래를 합니다. 여기 중심에 있는 거는 물론 스위프트 2.0이고 XRP에 요거를 지금 그려나가는 거지 뭐 위에나의 기축통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브릭스는 확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더 맞는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브릭스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뉴스 몇 개 보고 보세요. 판단을 할 때 보통 큰 흐름을 볼 때 이게 미시적인 판단이 있고 거시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거시적인 흐름을 이런 거보다 좀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미시적인 거는 두세 달짜리밖에 안 돼요. 예. 뉴스도 두세 개. 공중파 미디어가 한쪽으로 막 몰고 가. 예. 그러면은 이게 어느 순간 대중한테는 현실이 돼버리죠. 예. 현실이 돼버려. 위믹스 같은 거 이제 막 망했다 막 이렇게 해놓고 뒤통수를 쳤죠. 이거는 더 큰 작업이죠. 이 사람들한테. IMF가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릭스가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여기는 국제통화기금이에요. 전 세계 5대 기축통화의 비율을 맞추고 전 세계 경제를 빅데이터를 근방으로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서 맞추는 데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 이렇게 퍼즐을 맞출 때 맞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2025년 정도 되고 2027년이 되면 분명히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래요. 코인 투자하는 이유는 탈달러화가 진행되니까 저는 거기에 맞춰서 저는 움직이는 거고 탈달러화가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면 코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인구 위기, 문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에 대한 앨런 머스크의 반응. 포스트, 인구 붕괴가 운명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위협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구 감소, 고령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이분이 이제 하죠. 근데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강조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인구가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간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건 인구의 중요성 그리고 인구가 많은 국가가 결국에는 향후 세상은 득세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녀 간에 그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려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물며 MZ세대에 제가 보니까 50%는 자식을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제가 보니까 3명 중에 1명은 결혼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거의 40%에 육박하게 지금 그러고 있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 만들어내는 사람도 파이가 줄어들고 소비하는 파이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GDP, GNP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여기 보면은 돌아갈 수 없는데 저금리 기조로 돌아갈 수 없는데 예전에는 저금리 기조를 해가지고 유동성을 막 뿜뿜해서 풀 수가 있었죠. 더 이상의 이 저금리 기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준의 고금리 체제와 고인플레이션을 우리 인류는 끌어안고 남은 여생을 남은 사이클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요 기사 하나를 보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민자 없이는 2050년 GDP 뭐 2만 달러도 위태하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역성장하는 거죠. 아니 사회 구성원이 있고 이게 받쳐줘야 뭐 현물 경제가 확장이 되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IMF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거는 개인의 피셜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좀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개인 피셜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통화기금에서 예측을 이미 한 거예요. 이대로 갈 거라고.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브릭스가 G7을 훨씬 앞질렀 거야. 지금은 근소하게 앞질렀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 월등하게 앞질러지는 시절이 반드시 옵니다.
G7 체제가 아니라 G20를 주축으로 하고 오페크와 브릭스가 아마 중심에 설 거예요. 네, 사이클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요즘에 연체율이나 부실 채권을 좀 두려워해서 요즘에 이런 거를 좀 계속 한도나 카드 한도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미리미리 움직이는 거죠. 네. BIS 비율도 맞춰야 되고 어쨌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끝까지 뭐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 지점이 뭐 다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잘 이렇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그러시면 충분히 이제 뭐 아마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끈기도 없고 목적 의식도 없고 목적 의식에 부합되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공부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투자에서 끝까지 인내를 갖고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부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막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려면 그만큼 공부량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